2019년 6월 10일 푸른경매에서 추천하는 파주시 아파트 경매 물건은 파주 운정지구내 한라 비발디 6단지 39평 11층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한라 비발디 6단지는 비교적 운정지구 내에서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로 현장 사진을 보면 동강거리나 조경이 상당히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물건의 사건 번호를 보면 2018 타경 10582 사건이고 감정 가격은 4억 900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돼서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최저 가격은 70% 선이며 최저 가격 70% 선의 금액은 2억 8,630만 원입니다. 2억 8,63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한라 비발디 6단지 39평 시세와 비교한다면 금액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지 소재지를 보면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6단지 609동 1104호 경매 물건이고 실면적 30.9평이 나오는 아파트면서 분양 면적은 39평형 아파트입니다. 자, 본 물건의 입찰 날짜는 2019년 6월 25일 날 마두동에 있는 고양법원 101호 경매법정에서 10시에 진행이 되는 사건입니다. 현장 전경을 보면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609동의 모습을 보시면 앞뒤로 전경이 튀어 있고 전경이 밀조건이나 조망권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현장 사진을 보면서 확인이 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사건의 좀 더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582 사건이고 6월 25일 날 고양지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고양지원 경매법정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차량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법정이 시간 내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시려면 앞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시는 게 촉박하게 경매 법정을 들어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워낙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매 법정에 경매 일자에 참여하시려면 대중교통이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자, 본 물건의 상세 내역 중에서 입찰 방법을 보면 본 사건은 임의경매 사건이라는 거, 유찰 횟수는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됐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페퍼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액은 7,126만 5,972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이 등기부등본상에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라 비발디 609동 11층 4호에 설정되어 있는 전체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 등기부등본상 7억 5,4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등기부등본원 내역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 609동은 2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그 중에 11층 경매 물건입니다. 한라 비발디 6단지는 2013년 5월 달에 준공이 된 아파트 단지고 39평형은 방 3개, 욕실 2개, 확장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상 내용을 보니 소유주가 현재 점유하는 걸로 예상되고 있는 아파트고요. 자, 본 물건의 감정 가격을 보면 감정 가격은 4억 900입니다.
최저 금액은 한 번 유찰돼서 2억 8,630만 원이 현재 최저 금액입니다. 고향 파주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은 30%씩 저감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 가격이 아파트 경매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며, 이 감정 가격이 현재 시세와 적합한 금액에 감정이 됐는지, 현재 시세와 감정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아파트 경매를 참여하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입찰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입찰 보증금은 최저 금액이 10% 금액이고 10% 금액은 2,863만 원입니다. 이 본 사건에 경매를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입찰 보증금을 입찰 전, 하루 전이라든지 이틀 전에 수표 한 장으로 준비를 하셔서 입찰 보증금을 준비를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초 100% 감정가일 때는 한번 유찰돼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유찰된 금액이 최저가 2억 8,630만 원에 2019년 6월 25일 날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치를 보면 청암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청암초등학교는 도보로 단지에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내역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내역을 보면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와우 에셋 대부에서 2016년 8월 달에 채권액 3억 원 정도가 설정이 됐고요. 두 번째 근저당권을 보면 페퍼저축은행에서 2017년 4월 달에 8,400 채권액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근저당 외에도 이 전체 내역을 보면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7억 5,400만 원이라는 거. 자, 이 7억 5,400이라는 금액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지나 변경될 가능성은 적은 그런 사건이라는 걸 예측하고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파트 전경을 보면 아파트 전경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처럼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잘 꾸며진 아파트 단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을 좀 보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책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실거래된 실거래 가격과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기점으로 저희가 낙찰 가격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물건 39평대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 최근에 3건을 기점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억 2,500에 거래가 한 건 됐고요. 4억 1,400, 4억 2,300에 동일 39평대가 거래가 된 게 보여지고요. 다 매매를 통해서 거래가 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거는 2019년 4월 달이고요. 층수는 12층입니다. 자, 4억 2,500에 거래가 됐고, 요 거래 건수가 가장 인접한 거래 내역이네요.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실거래된 실거래 가격은 보통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날로부터 잔금 기일이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잡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봐두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외에 우리가 더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현재 거래가 되는 최근 6월 달에 나와 있는 매물 시세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라 비발디 6단지 나와 있는 최근 6월 달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시세입니다. 자, 매매 시세고요. 39평대 동마다 금액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을 보면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선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이 4억 1천짜리 물건은 저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현재 나와 있는 시세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매매 물건 중에는 전세를 끼거나 월세를 끼고 나와 있는 입주가 안 되는 물건도 매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부동산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실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과 시세를 비교하시는 게 경매 낙찰 예상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전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39평대는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의 전세 물건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물건은 매매 물건에 비하면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실거래 가격을 봤고요. 다음에 현장에 좀 전경을 더 한번 보면 609동에 들어가는 3, 4호 라인의 출구입니다. 1층 출구인데요. 운정지구나 교화지구 내에도 20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함께 단지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20년, 18년, 17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들어가는 출구부터 전경이 다르다는 걸, 좀 고급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전경과 동강 거리를 볼 수 있고요. 한라비발디 6단지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경상에 보시더라도 단지 후면 쪽에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다시 건설되고 있고 주변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의 아파트고요. 39평이 방 3개 구조라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방과 거실은 확장된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시면 청암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는 녹지 공간, 공원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지도는 좀 더 크게 위성지도를 보면서 지역을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정지구는 경의선 전철 운정역과 야당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운정역과 야당역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또한 좌측에 자유로를 통해서 차량으로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고 최근 이 제2자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제2자유로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운정지구 내 산들마을 6단지 모습인데요. 6단지 전경을 보면 주변에 좌측에 교화지구가 있고 우측에 운정신도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개발이 아직 안 돼 보이는 이쪽 지역은 운정 3지구면서 이 3지구는 7월 달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분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정 3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파주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교화지구가 운정지구와 함께 붙어서 파주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고 이 파주 신도시는 거의 일산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산들마을 6단지는 이 운정 3지구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편의시설을 더욱더 이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운정 3지구 안에는 GTX 고속전철 종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속전철이 들어왔을 때는 서울 진출입이 15분대 아니면 20분대에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인프라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산들마을 6단지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운정 신도시는 일산 신도시와 거의 인접한 지역이면서 제2기 신도시라서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6월달, 7월달에 진행되는 목동동의 그 아파트 경매 물건들을 소개해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목동동에는 총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 6건이 있네요. 6건을 보면 평형대는 32평이 있고 33평도 있고 큰 평형대로서는 60평도 있고 57평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6월달, 7월달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사건이고요. 자, 이 물건 외에도 운정신도시, 교화신도시, 문산신도시, 또한 금촌신도시, 그 다음에 조리읍지역,
대표적인 아파트 주거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매달 새롭게 물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에 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일산 푸른 경매에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지역이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산 푸른 경매는 일산 파주만 부동산 경매를 전문하고 있는 업체고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경매 업체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매는 많은 분들이 실입주 목적으로 경매를 받으셨고 경매 받은 이후에 그 집을 팔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 업체를 통해서 또 경매로 접근하시는 고객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는 안전한 오래된 업체, 그 지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 선택하셔서 안전하게 경매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